발전 50년을 이끌어온 울산. 2016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찬 각오로 울산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위상을 지키며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났고 이제는 창조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울산. 행복한 삶과 새로운 도시 발전을 꿈꾸는 우리. 김기현 울산시장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금년 한 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작년 한 해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반전의 역사를 금년 한 해 꼭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은 원숭이띠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활동성도 높고 사교성도 있고 또 지혜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120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단합해서 금년 한 해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 잘 되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울산 MBC 신년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올 한 해 울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을 시장이 어떻게 힘써 나갈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 오프닝 멋지게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예, 금년 한 해 우리 시가 당초 예산을 3조 원을 처음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확장적으로 이 재정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새롭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할까 이런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바로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투자 유치를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재정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시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시장이 되면서 길 위의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뭐 일자리 만들고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든 국내든 쫓아다니겠다. 또 국가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나 여의도를 자주 다니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걸 실천하느라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데요. 네. 국회의원 할 때보다 시장할 때가 더 많이 바쁘고 힘든 것 같아요. 체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도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사실 국가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전 세계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경제 침체가 상당히 폭이 깊고 넓고 또 이 깊이가 깊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시민들이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굳센 의지를 많이 모아주시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작년 한 해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국가 예산을 전년도에 이어서 그 전전년도에 이어서 전년도에 다시 또 2조 3,1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난 액수입니다만 그렇게 했고 또 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로 해서 우리나라 1등을 했습니다. 1등 했다고 작년에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만 약 한 4조 원 정도 되는 투자 유치를 해서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자리가 2,600여 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KTX 역세권에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강동권 개발에도 드디어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전시 컨벤션 센터도 이제 만들기로 하는 그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져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ICT 융합 인더스트리 4.0이라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도 금년 한 해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등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영남 알프스 행복 케이블카라고 이름을 붙였죠. 저희들이 거기 신불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광 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좀 반대에 부딪혀서 진도를 좀 덜 냈던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그 시립미술관인데 원래 예상에 없었던 사유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진도를 못 냈던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 얘기를 해야 할 텐데요. 2016년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가실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아마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1시간 내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여지를 간추려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존 산업들이 지금 많이 침체기에 접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 또 신소재 그에 관련된 각종 R&D 같은 것이 확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금년도의 중요한 시정 목표인데요.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금년에 많이 벌이게 됩니다. 3D 프린팅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2차 전지나 수소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그 신기술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나 개념 프로젝트를 금년에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나 전기차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경제 활력의 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금년에 이제 도서관을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이 이제 착공이 되는데 품격 높은 그런 문화도시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또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언니 테마파크도 금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문화 품격도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육아 지원센터나 또 이 각 구군별로 시니어 센터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또 안전의 문제도 시민 안전 체험 학교관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더 빠른 속도를 내서 금년에 진도를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잘 된다면 아주 따뜻한 그런 기운이 넘치는 울산이 될 것 같은데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시장님의 성품에 맞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표현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울산시가 좀 이제 정책이 달라지는 게 있죠 올해.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금년에 우리가 15년 동안 오랜 그 숙제했던 중소기업청이 울산에 개청이 됩니다. 금년 봄쯤 될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우리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청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15년 숙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어서 금년에 봄쯤 개청이 되게 되면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종합 비즈니스 센터라고 산업단지 안에 기업들이 회의도 하고 거기에서 복지센터도 좀 넣고요. 교육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종합 비즈니스 센터도 금년에 개소가 되게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그 경영 안정 자금을 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850억 정도 지원되었던 것을 금년에 1,400억 수준으로 높이고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50억 수준이던 것을 금년에는 200억으로 높여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경영 안정 자금에 있어서 금년도에 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금년에 이제 개소하게 되는데 이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또 새로운 정보들도 교환을 하고 거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그 아카데미 같은 것들 통해서 서로 간에 그 교류도 하고 이런 형태의 전통시장 지원센터도 금년에 만들어져서 이 경제 분야에서는 좀 더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 분야는 각 구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 되면 아마 거기에서 학부모들도 같이 교육을 받고 교사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서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품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또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처우도 좀 많이 개선했어요. 그동안 월 한 17만 원 주던 것을 이제 월 한 20만 원씩으로 좀 올리고 기초생활 그 보장 급여도 금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18만 2천 원이던 것을 금년에는 127만 3천 원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복지 분야도 굉장히 많은 전체 한 30% 우리 시 예산 전체의 30%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그 가을 무렵이라고 보는데 영남 알프스 세계 산악영화제를 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하나의 영화제가 아니라 울산의 그 위상과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부산 그 영화제, 국제영화제가 부산의 위상을 높였던 것처럼 울산은 산악영화제를 통해서 그 위상도 높이고 가치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도 새로운 그 길들을 많이 저희들이 열게 됩니다. 신복 로타리, 그 남구 쪽 신복 로타리가 많이 막히는데 그 진출입로를 많이 개선하면 아마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에 그것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이지만 복지 문화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 그런 인상을 받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평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이렇게 교통 상황이 좀 좋지 않거든요. 울산이. 그래서 뭐 장기적인 울산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대중교통 얘기가 나오면은 참 머리가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도시를 처음 만들 때 이 그 도시가 좀 대규모로 팽창이 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도시 계획을 세워서 교통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도시가 커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0만 정도 조금 넘었었습니다만은 무슨 지하철이나 이런 전철 같은 것이 전혀 없는 7대 특광역 중에는 전혀 없는 도시인데 지금 새로 넣자고 하니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선도 잘 안 나옵니다. 한번 예전에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것이 경제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을 덜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지금 우선 도로를 좀 많이 확충하려고 합니다.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외곽에서 순환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로를 금년에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 해왔던 것은 하고 금년에 준공이 되는 것은 가령 이제 오토밸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이 되어져서 저기 그 중산단지로부터 바로 현대자동차 앞에까지 직통해서 연결해 가니까 아마 그 북구 쪽, 중구 쪽 길이 막히던 것은 상당히 많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고속도로 종점부의 2개소에다가 그 진출입로를 개선하게 됩니다. 신복 로타리가 많이 막혔는데 신복 로타리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될 겁니다. 네. 국가 산단도 연결하는 도로를 이제 작년 연말에 개통을 했죠. 그렇게 되면 전체로 이렇게 외곽의 도로들을 바깥으로 빼서 교통의 개선이 아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보다는 체증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즘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 참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개업을 했다가도 금방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상황들 시민들이 참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시장으로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울산의 경제는 거의 한 70% 정도가 수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나빠지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 년째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고요. 네. 석유화학 쪽은 수출은 조금 그렇게 나빠졌다가 또 조금은 좋아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석유화학 쪽이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에도 상당히 위기가 이렇게 오고 있고요. 결국 이 수출 경제로 커 나왔던 도시고 앞으로도 계속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특히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드리고 또 통역도 붙여드리고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국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제공해드리기도 하고요.
때로 필요할 때는 직접 가서 거기 현장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보증해 드릴 테니까 구매하십시오. 뭐 이런 형태로 개런티도 하고 하면서 수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통시장 지원센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별로 조금 영역을 나누어서 문화관광형 그런 시장은 그런 나름대로 특성을 개발해드리고 골목형 시장이나 또 전통시장이 또 그 분야별로 특성화되는 품목을 취급하게 해서 그것이 또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시설 현대화를 포함해서 그런 교육도 그런 지원도 금년에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3대 주력 산업들도 많이 힘들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울산하고 참 많이 비슷했는데 몰락하는 걸 보면서 울산도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그쪽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이 산업수도 울산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대안이나 새로운 경제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너무 네네.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미 저희들이 위기를 오래 전부터 계속 경고받아 왔고 근년에 와서는 상당히 위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쉬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한 2년 동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을 좀 더 고도화시킨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에다가 ICT를 접목시켜서 기능을 또 고기능화한다거나 네.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석유화의 경우에도 새로운 신기술 ICT를 접목시켜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ICT 관련 융복합 산업들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쉽이라든지 스마트 카 같은 것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관련된 산업들을 지금 R&D를 많이 해서 기술도 축적을 했고요. 또 부품도 경량화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경쟁력을 많이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이 이런 형태로 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고요. 그 외에도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소재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산업이 되니까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그렇게 지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마 울산이 3D 프린팅의 메카 산업도시가 될 것이다. 또 게놈 산업도 금년에 새로 시작을 합니다. 게놈이라고 하면 이게 유전체라고 하는 그렇지. 것인데요. 사전에 어떤 유전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잘 걸린다. 이걸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주고 그리고 예측에 따른 나중에 진단의 방법까지 다 게놈 연구를 통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사업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ICT나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놈 산업 같은 경우도 새로운 미래 상장 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산업이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와 같은 이런 새로운 산업들도 조금씩 지금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어서요.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의 경우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요. 우선 건강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연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웰빙 그러나요? 참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형태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울산이 그동안 보면 이런 주요 질병에 있어서 암, 뇌혈관 질환 이런 데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통계가 나와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비교적 그동안 아마 우리가 산업 경제 시대를 살아오면서 급속한 성장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돌아볼 때가 되었다.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나빴던 시대를 겪어왔지만 오히려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 도시가 된 것처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WHO가 인정해주는 건강도시로 하겠다. 아예 의지를 표현하고 가입도 했고 시에서
시의회 통과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목표를 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의 수단을 정할 때 이제는 건강에다가 중점을 둔 형태로 우리가 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고요. 또 감사한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 작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울산이 유일하게 그 청정지역을 지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 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건강도시 만드는데 별 문제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확실하게 구현시키게 노력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뭐 산재모병원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삐그덕삐그덕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산재모병원이 좀 어떻게든 국가 예타에서 통과가 되어서 국가 여기에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단순히 산재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 산업들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보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 물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을 교육을 학생들 포함해서 시민들이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실습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하고요.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산단의 안전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학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배관이 어떻게 묻혀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일부 조사가 되었는데 해보니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것입니다. 네. 그 산업재해 얘기를 하셨지만 가야 할 길이 많이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헬스케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지난해 아쉬웠던 일 중에 하나를 꼽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울산 초등학교 부지에 그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 시립미술관 얘기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사실 시립미술관 부지는 2012년도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12년에 결정될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정책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과는 달리 그 울산의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객사터가 그대로 발굴이 되어 있고 그 사진 같은 자료들이 남아 있어서 원상을 그대로 복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굉장히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유적들이 발견되었고요. 거기 남문루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전체가 그 바로 옆에 동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원은 옛날 같은 이 관청입니다. 시청 같은 곳이죠. 그 옆에 있는 그 객사가 이제 왕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고 또 고위 관료들이 그게 이게 출장을 왔을 때 머물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문화재위원회에서 평가하기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객사가 제대로 보존된 것은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형 보존을 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건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술관 짓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미술관을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객사를 복원해서 그 동원과 어우러져서 그 원도심 전체를 거기 역사 관광 도시로 도심지로 만들면 그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 객사와 그 관련된 유적들은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미술관을 또 지어야 되니까 그 미술관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 사이 남은 조그만 공간에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좁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대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나름대로 문화재에 대한 의지가 또 확고하고 또 시도 그 문화재를 가급적이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옮기려고 보니까 이제 기존의 이게 행정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또 훼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기본 원칙은 반드시 문화재는 지켜야 된다. 그 기본 원칙이고요. 또 그리고 미술관에 관해서는 최대한 원래 지정했던 위치 근처에 그쪽에 짓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다시 또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논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모든 절차와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소통에 관한 두 가지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6년 새해를 맞아서 김기현 울산시장님을 모시고 울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바라는 새해 소망 그리고 울산시에 바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별입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첫 출근, 첫사랑, 첫 키스처럼 처음이란 단어는 항상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은데요. 희망차게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다들 소망 다짐하셨죠? 울산 시민들은 과연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올 한 해 어떤 소망 가지고 계세요? 올 한 해는 우리 가족이 벌써 이제 2딸에 한 아들이 있는데요. 다 건강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늘 웃으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에 저희 아기가 돌인데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이번 한 해는 이때까지처럼 지내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수능 대박 나고 싶어요. 아들, 딸 건강하고 예쁜 손녀 낳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취업한 애들도 잘 직장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2016년 올 한 해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울산 시민들은 시장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울산 곳곳 저기 외부 쪽이나 유곡동 같은 곳에는 아직 버스 정류장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좀 많거든요. 그런 교통 문제를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공장 주변에 있으면 먼지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약간 불편하달까나? 학교 앞에 버스가 한 대 오는데 그 한 대를 타야지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간격이 너무 길어서 집 못 갈 때도 있어요. 네, 2016년 새해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과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죠. 원숭이는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민첩한데요. 2016년 원숭이처럼 지혜롭게 원하는 소망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시민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전별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참, 대중교통 얘기만 나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저희들이 이제 지하철이나 전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버스 업체들이 계속 적자를 내기 때문에 시가 그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시가 지원해주는 액수가 지금 매년 증가됩니다만은 전년도의 경우에 약 한 250억 정도 연간 지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업자는 계속해서 적자라고 해서 부득이 작년 연말에 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한 40원 정도 올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그 40원 올리는 것이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없어서 시가 또다시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금년에는 시내버스업계에다 돈을 더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가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서울이 한 1.7배가 되고 부산에 1.3배가 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인구는 120만이니까 특광역 중에는 또 제일 작단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가 운행이 될 거리는 긴데 사람은 집중해서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업계는 또 운행을 하라 그러면 적자를 다 보전해달라 그러고 그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무작정 내려갈 수도 없고요. 그런 것이 양자가 이게 중첩적으로 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배차 간격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이제 노선도 좀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환승 체계도 좀 개편해 보려고 하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신교통 수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금년에 좀 전문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우리 환승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노선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버스 전용 차례제를 한번 도입해볼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찬반 논란들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이제 반영해 놓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다 공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이 서울을 제외하고 좀 주거비가 비싼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거비나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해결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 주택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이렇게 막 열기를 더해가면서 많이 올랐는데 금년에는 대체로 전문가들이 전망이 좀 젖은 국면을 보일 것이다. 분양도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마 과열되었던 부분들은 조금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주비가 전체 평균 특광시 중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인근 도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크게 차이는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기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집값마저 비싸니까 네. 더 많이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가도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물가가 지금 거의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도 약간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보합성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물가 지수는 조금 사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비싸게 느껴지고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물가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이 물가가 우리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물가를 자극한다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울산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아직도 환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까요? 울산의 환경 중에서 이제 아직 좀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은 대기 환경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관한 것인데 대기 환경은 전체로 보면 각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 평균 정도,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집중된 산업도시,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산업도시라는 것에 비춰보면 대기 환경은 그 환경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 규제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 환경은 더 개선해 나가기 노력을 하고 돈을 계속 거기다가 더 넣고 있습니다. 수질 환경을 보면 수질 환경은 전국의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태화강 예를 들어 본다면 태화강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주요 도시를 흐르는 하천 중에 1급수를 유지하는 데는 태화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수질 유지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거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하수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관로를 별도로 묻어가지고 정말 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아마 수질 환경에서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마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녹지 공간의 부분인데 우리 인구 대비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녹지 면적이 전국에서 도를 제외하고 도는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특광시 중에서는 울산이 제일 녹지 면적이 넓습니다. 그만큼 녹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이제 대항암공원에 약 150억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고 대항암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북구에 있는 신천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울주군에 있는 선바위공원도 좀 더 확장해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 울산 수목원을 만든다거나 또 체험 치유의 숲도 만들고 앞으로는 산림복지단지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녹지 공간들은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시장님 이번에는 이 자리에 직접 와주신 방청객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네. 예. 좀 가까이 나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방청객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혹시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네, 있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어디서 오셨는지 얘기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에서 온 임순아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참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를 4명을 키우고 막내는 지금 이제 아직 고등학생입니다만, 사실 학교에서 애들끼리 왕따라든지 또 자기들끼리 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좀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계속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난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신고센터, 신고 전화가 있거든요. 신고 전화가 오면 그에 대한 저희들이 진상이라든지 이런 조사도 좀 하고 또 협조할 것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예방을 위해서 아마 학교 당국과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 또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여러 민간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잘 협력하고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보호 기관 이런 데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학교 폭력이 학교 스스로의 학생들이 자각적 그런 의식에 의해서 좀 많이 없어지도록 하고 또 행정 지도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방학을 맞아서 젊은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분 중에 혹시 질문하고 계신 분,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수암동에 거주 중인 대학교 2학년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취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사회 청년 실업이 참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저도 제일 큰 애가 아직 지금 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거 졸업하면 어떻게 하려나 걱정인데 사실 그 청년 실업 문제가 각 집집마다 굉장히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막 팽창해 나가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때는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고임금 추세를 가고 각종 이제 기계화되고 첨단화되면서 투자가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에 얼마 전에 1조 투자를 하기로 해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만 1조를 투자하니까 일자리 좀 괜찮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 생기는 그 회사 자체만 생기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한 200~3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예전 같으면 2~3,000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구조적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서비스 산업 쪽 이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거든요. 가령 뭐 관광업을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음식을 한다 이런 거 손쉽게 보는 그런 서비스 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광산업들을 포함한 유통산업 이런 서비스 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일부 호텔은 이제 몇 개 들어와 있고요. 또 거기에 또 대규모 유통센터도 KTX 역세권 앞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MOU를 맺으면서 그 롯데그룹에서 지역민들을 우선 채용하겠다 그런 우리 약속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강동에 우리 관광단지 만드는 것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일자리는 대체로 아마 좀 청년들,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외에도 창업을 하겠다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만큼 뭐 청년 CEO 육성 사업, 뭐 청년 인턴 사업, 산업 인턴 사업인데 저도 이름이 헷갈려서 어느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전체 관련된 기관들 다 대표자를 모아놓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별도의 고유 사업들은 그대로 하되 그걸 통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디에 가면 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걸 전체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만든 포털에다가 그걸 제공해드리고 언제든지 클릭해서 그리고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대략
금년도만 하더라도 청년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저희 사업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11개 사업에 한 6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기본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예비 과정도 있고 또 좀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걸 마케팅을 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아예 그걸 상품을 진열해서 팔 수 있도록 매장을 제공해드리는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굉장히 그런 금년에는 이제 이 톡톡 팩토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아예 조그만 공장도 하나 사무실 겸 공장도 하나 제공해 주자. 그래서 좋은 것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는 한 5개 정도 팀을 하고 지금 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기는 아예 공장까지 정해 드리자.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 창업을 해서 성공하게 하자.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통합을 해서 포털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분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좀 뵈있는데요. 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모거동에서 온 전창호입니다. 옛날에는 회갑이 지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지금은 100세 시대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청년 일자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아직 한참 활동할 나이인데 정년이라 그래서 다 퇴직에 나가신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좋은 경제적 활동 인력들을 그냥 사장시켜버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못 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걸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큰 기업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갑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년을 연장하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지 않느냐. 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우리 시의 경우에도 정년 퇴직을 하신 많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계셨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상 정년이라고 해서 나가시게 되니까 참 안타깝다, 아쉽다. 참 그동안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분들인데 새롭게 그렇게 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제도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신단 말이죠. 나간 다음에 일할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국가도 그렇고 시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시니어 클럽을 각 구군별로 지금 일부 있는 데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하나씩 시니어 클럽을 만들자고 하는데 시니어 클럽이 많은 것이냐면 어르신들, 노인들이라고 할 수도 없죠. 퇴직하신 분들, 정년 퇴직하신 이런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도 알선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필요한 곳에 일자리도 알선도 해드리고요. 그런 시니어 클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또 내일 설계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그걸 했더니 이 공고를 했더니 우리 폴리텍 대학이 그거 운영하는 것을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폴리텍 대학이 위탁을 받아서 할 텐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실습하는 것도 아마 가르치게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좀 은퇴하신 분들이 필요한 직장에 좀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민 모두도 또 우리 국민 모두도 이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보편화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는 임금 부분 같아요. 고임금 부분을 조금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해서 고임금 부분이 일정한 금액까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좀 내려가게 하고 그만큼 남는 것을 가지고 청년도 채용하고 또 새로운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울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시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지금 사실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옥동자를 나려면 그 성장통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만은 무역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세계적으로 순위가 올라가서 6위가 되었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6위가 되었다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저는 낮게 봐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합치면 특히 울산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합치면 단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만 하면 얼마든지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그런 결의를 가지고서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제가 제일 앞장서서 뛰고 또 뒤에서 밀겠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6년 다들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하죠.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장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마련했던 울산시장에게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